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마법사 상어와 파이어스톰이라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문제는 백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답률이 39.25%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문제이고요.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입력은 n이라는 입력이 2에서 6 사이로 입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수승, 다시 말하면 2의 6승이 한 변의 길이가 되고 최대. 그래서 64가 한 변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이어스톰이라는 마법을 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L이라는 입력을 받는데 이 L이라는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4칸씩 쪼개서 마법을 시전하거나 이렇게 16칸씩 쪼개서 마법을 시전하거나 이런 형태로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 입력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쪼갠 구간을 로테이트 시킵니다. 90도로 로테이트 시키는 이런 시전을 최대 1000번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1000번을 수행하면서 한 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숫자들의 얼음의 양인데 이 얼음의 양이 0인 공간이 3칸 이상 0이 아닌 공간이 3칸 이상 인접해 있으면 얼음은 녹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얼음은 한 칸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구현을 해서 코드를 짜주시다가 이제 마법 시전이 끝난 이후의 맵에서 이 맵에 남아있는 얼음의 전체 총량과 그 다음에 0으로 둘러싸이고 벽으로 둘러싸인 얼음을 그어서 한 개의 가장 큰 얼음 조각의 그 면적을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요약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이제 조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가 기억해야 되는 조건들만 조금 더 이렇게 추려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번 더 자기 나름의 글로 이제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실수하는 양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n이 최대 6이고 2의 n승의 2차원 배열이 각각 얼음의 양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2가 6이기 때문에 2의 6승은 64. 최대 64by 64짜리의 이제 공간에 얼음의 양이 입력이 되어 들어오고 Q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Q는 최대 1000번이고 그 Q는 파이어스톰이라는 마법을 시전하는 빈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Q라는 숫자만큼 L이라는 것이 입력되어 들어올 건데 이 L은 이 얼음을 로테이트 시킬 때 그 로테이트 시키는 이 서브의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도로 계속 회전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후에 남아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얼음의 양도 변하는데 이것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끝난 이후에 남아있는 얼음의 총량과 얼음 덩어리 중 가장 큰 덩어리의 개수,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이게 되겠죠.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입력으로 샘플 입력으로 들어와 있는 이 지도는 n이 3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l이 1이면 2의 1승, 그래서 두 칸 두 칸씩 이렇게 90도를 돌리게 되고 n이 2가 되면 4칸 4칸씩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를 90도를 돌리게 됩니다. 네, 문제 설명은 이 정도로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냥 간단한 문제이고 그냥 단순 시뮬레이션 문제이고 2의 L, 2의 L 격자로 나누고 그러니까 2의 N 곱하기 2의 N의 이제 격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거를 2의 L 곱하기 2의 L의 격자로 나누고 그 나눈 그 공간을 90도를 회전을 하는 코드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3칸 이상 인접하지 않으면 얼음의 양을 1만큼 줄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Q만큼 최대 1000번의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겪고 나면 이제 최종 얼음의 양을 2차 풍분을 돌면서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면적의 얼음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탐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완전 탐색의 방법은 DFS 또는 BF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탐색을 하면서 가장 큰 덩어리의 얼음 칸의 개수를 구하면 이제 풀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어떻게 2의 L 곱하기 2의 L 격자 크기로 나눌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또 90도로 회전할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재기함수를 이용을 해서 재기적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격자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코드 양이 상당히 간결하고 약간 동적으로 이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는 보통의 이제 소트를 짜는 이제 퀵소트 또는 머지소트를 짜는 그런 형태의 코드와 유사한 포맷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점에 XY 좌표, 그 다음에 이 최대 64x 64잖아요. 이 최대 크기의 입력으로 들어온 지도에 크기를 LEN으로 놓고 내가 얼마의 크기로 잘라야 되는지를 이제 유닛 단위로 이제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닛이라고 놓고 그래서 LEN과 유닛이 같아지면 네, 같아지면 로테이트를 돌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LEN을 이제 반으로 계속 줄여나가면서 네, 처음에는 이제 64, 최대 64인 값이 들어올 건데 계속 얘를 줄여나가면서 이 유닛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 쪼개고 같아진 그 시점에 로테이트를 돌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코드를 구현할 거고요. 이 run rotate 이 함수는 파라미터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 큰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슈도 코드로 작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코드를 짤 때 구현을 할 때 제가 다 풀 코드를 넣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쪼갤 때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번에 쪼갤 때 네 개씩 쪼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이즈만 반으로 줄어들고 시작점의 위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축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Y축으로 이동을 하는 걸 먼저 했네요. Y축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Y축 아래쪽에 있는 공간의 사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점의 좌표를 LEN만큼 더해줬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시작점 기준으로 X축만큼 LEN을 더해서 코드를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대각선 방향이죠. 시작점에서 대각선 방향 아래에 있는 이제 곳의 영역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90도를 회전하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 기출 문제에 종종 나오는 이제 이런 코드이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코딩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종종 풀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뭐 누구는 상당히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이 90도를 회전하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누구나 풀 수 있게 아주 쉽게 뭐 빨리 풀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빨리 풀어내시면 되고, 이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풀어내면 항상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려봅니다. 90도로 회전되기 전에 이제 오리지널 모습 4x4짜리를 이렇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OP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90도로 돌리고 났을 때의 그 상황을 똑같이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첫 번째 줄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좌표를 적어봅니다. 이 원본에서는 0,0이 돌리고 나면 3,0으로 이동을 하고요. 0,1, 그러니까 1,xy니까 1,0에 해당하는 것은 3,1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표를 채워놓고 나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수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이 수식을 만들기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두 번째 열도 똑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X'은 3333으로 계속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X'도 2로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값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전에 Y값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값은 Y값하고 이제 교차돼서 같은 값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123, 0123, 0123, 0123. 그래서 Y'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X값을 가져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전에 X값을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X'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맵을 90도로 돌렸기 때문에 맵 전체 사이즈인 n을 구하시고, 이 n은 입력받은 n이 아니고요. 이 2차원 배열의 크기, 지금 같은 경우는 4가 n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4에서 C 뿔뿔은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을 기본적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Y값을 빼주시면 이제 이 X'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0은 3으로 매칭되는 거고 1은 2로 매칭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얼음에 3칸 이상 인접하지 않으면 얼음의 0을 1만큼 줄이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2차 포문을 돌면서 이웃하는 데이터의 값을 보고 얼음이 3칸 이상 인접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3칸 이상 인접을 했다면 1을 줄이고, 만약에 현재 위치가 얼음이 0이거나 아니면 3칸 이상 인접을 했다라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나중에 코드를 짤 때 봐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에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BFS, DF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코딩 데이터에서는 많이 이용되는 이런 단어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빼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 짤 때는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구역에 어떤 덩어리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BFS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주 큰 면적의 큰 지도에서 큰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BFS를 많이 이용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64 x 64 상당히 작은 맵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맵입니다. 작은 맵에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BFS까지는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DFS가 코드가 좀 더 간결하기 때문에 DFS로 구하셔도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DFS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